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취준생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취준생에게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취업 성공 꿀팁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담너머 대표 이준영입니다. 엘리트 에듀의 대표 유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9살 이재현입니다. 저는요, 장기 근속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저기 이직하지 않고 한 직장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고 싶은데, 그러려면 첫 직장을 좀 잘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 좀 먼저 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평가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이 분명히 회사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프로그래밍 IT 쪽이었으니까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 능력을 많이 발전시키고 싶어요. 이 역량을 조금 더 제가 또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무 기획이라든가 일반 사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주로 나에게 맡긴다면은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우리 지원자분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직장은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뭐가 있을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급여와 복지, 또 인간관계, 또 자기 개발, 그리고 출퇴근 거리와 근무 시간. 근데 사실 이 모든 기준들 말고 또 더 많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다 맞추기는 좀 어렵겠죠. 이 기준들 하나하나를 좀 보기 어렵다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으뜸 기업, 청년 친화 강소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이 기업들에 있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자기 기준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좀 많이 마련을 했어요.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혹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는데, 청년분들이 일자리에 취업한 후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 그리고 3년 후에 각각 1,600만 원, 3,000만 원씩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런 정책이에요. 또 이것 말고도 이제 청년 일자리 7꾸러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은 집하고 기업하고 거리가 되게 멀어요. 우리 회사랑 집과 거리가 먼 거야. 그럼 뭐가 많이 들까요? 교통비가 많이, 그렇죠.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교통비를 매달마다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면은 써먹을 수 있는 혜택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받지 못한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알아보시고 꼭 찾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는 직종이 있더라도 일단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저한테 딱 맞는 직장이 그렇게 들어가면 딱 좋겠지만, 안 그러면은 계속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시는 혜택도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혹시 궁합 믿으세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또 궁합을 잘 안 믿어요. 왜냐면 그런 천생연분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왜냐면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 수가 없는데 한 번에 딱 완벽히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이거 좀 미신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나에 대해서 또 충분히 알고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해서 한 번에 맞기가 또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여러 번 시도하는 것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한 번에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해도 괜찮고 또 여러 번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고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좀 고르는 방법 좀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은 좀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하게 될 그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예를 들자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실습 체험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일단 먼저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경험들을 반드시 객관화된 자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의 이름을 직무 포트폴리오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내가 어떤 기업을 가면 좋을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취업준비생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알고 싶어하는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장 과정은 지원자의 인성을 조금 이렇게 보는 항목이라면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은 지원자분들의 직무 능력을 조금 묻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자기소개서는 결국 회사가 여러분들을 얼마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회사에게 필요한 인재인가, 이것들을 말해주면 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그 큰 틀을 이런 흐름으로 가면 좋아요. 혹시 논설문 아시나요? 네. 그쵸, 논설문 네, 아시겠죠? 네. 자, 논설문의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모를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쵸. 논설문은 우리가 주장과 근거와 결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이 틀로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주장에는 뭐가 들어갈까? 바로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 전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근거에는 내가 그러한 어떤 역량들을 가져왔는지 과거의 경험들을 써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렇게 자기소개서는 논설문의 형식으로 주장, 근거, 결론의 형식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철저한 자기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또 너무 자기 분석만 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는 경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는지, 또 이 기업은 어떤 방향성과 비전,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들을 충분히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럼 혹시 자소서를 쓸 때 꼭 써야 하는 내용과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은 요즘 트렌드에서는 바로 딱 두 글자, 직무예요, 직무.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중심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고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 직무 내용을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구체적이고 객관화하고 혹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의 직무에 관련해서는 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정확하게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좀 치명적인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장점을 너무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와 연관되는 단점을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사실 장점인데,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멀티플레이어는 가능하지만 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는 일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하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소서 장점을 쓸 때 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장점을 쓸 때 잘난 체 하는 것 같지 않게 어필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잘난 척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해오신 게 많은가 봐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누구 인공호흡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난 척은 아니잖아요. 할 줄 아는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나 부풀려서 얘기하면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더 신뢰 있는 자기소개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또 잘난 척하는 것처럼 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해서 그래요. 또 많은 걸 쓰는 이유를 또 한번 보자면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사실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적으면 붙을까? 이거 하나 더 적으면 좀 채용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 적고 하나 적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머치 토커, 혹은 투머치 인포메이션,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A라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B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C라는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써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청년들과 함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입니다. 많은 공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방법과 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